그러면 8장을 그 본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 본문은 아까 그 이 물, 이근호 선생님도 진리는 물과 같은 것 이랬는데, 대개가 이렇게 장에 제목을 붙이는 것은 그 전체 내용을 따오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물의 품성을 갖다가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물에 대한 첫 번째, 상선 띄우고 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선 약수하고 굉장히 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불교의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인데, 육조 해능의 도를 깨치신 그 금강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 이게. 무소주의 생겨요. 이거는 응할 자인데 상황이죠. 상황에 응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바가 없이, 나의 의식이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없이, 그런데도 생기심, 그 기심 본마음이죠. 본심. 그 본심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도심을 보는 거지. 도심. 이게 바로 도심. 자성이 그냥 풀어내는 거죠. 이게 육조해능 대사가 이 귀절을 듣고 저 지혜를 던져버리고 그 홍인 대사한테 도를 빌어갈 거죠. 이게 바로 물의 품도 똑같은 겁니다. 물이. 물도 흘러가면은 상황마다 자기 주장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 본마음을 내든지 상대한테 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로장에서도 이렇게 상선 약주라 했지만도 불교 쪽에서 최고의, 불교가 지금 현재 조계정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그 금강경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시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량이 크다, 굉장히 공량이 크다는 것은 거의가 다 이 받아들이는 용량이에요. 받아들이는 용량이.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 받아들여서 방법은 힘에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은 한없이 넓을 수 있으니까. 이미 육아철학에서 공부했을 때 육아철학에서도 이 힘은 그 호연지 같은 명자에는 천지가 가득 찬다. 천지가 가득 찰 정도로 내 마음속에. 아까 천장지구와 똑같듯이 천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다고 주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물의 그 작용을 갖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선 약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물은 그 순간이니까 그 최고의 순수함은 물과 같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한마디로. 그리고 명상도 바로 이거 똑같다는 말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 내가 내면 상수 끊임없이 내면 수렴에 대한 기운, 마치 물이 바다에 가듯이, 이 물이 결국은 흘러서 바다에 가듯이 이 사람도 의식이 깨닫는 거죠. 각을 하는 거죠. 각의 상태인데, 이 물의 품성을 따라가지고 상수 물과 같이 흘러가서 이게 까다롭다면 세상을 보는 눈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지는 시야가 뭐냐면 수 띄우고 설리 띄우고 만물이 띄우고 부재. 물은 잘 이롭게, 설리는 아주 잘할 선자이죠. 늘, 이때는 순수할 선자, 잘할 선자죠. 늘 잘 이롭게, 항상 이렇게, 그 말 잘할 선자는 지속의 문제니까. 만물들을 늘 잘 이롭게 해주는데, 그런데도 다투지 않아. 왜? 대상과 하나가 되니까, 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 끊임없이 상대한테 이롭게 해주면서도, 그런데도 다투지 않아.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등등 다툼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게 리더라는 거죠. 노작식 리더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 띄우고, 중인지 띄우고, 소오. 오는 실할 오자입니다. 미워할 오자, 실할 오자. 무사람들이, 이 바소자는 뒤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명사시키는 거예요. 명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형사를 갖다가 싫어하는 것, 이 말이죠. 명사시키다.
싫어하는 바에 처해. 그러니까 리더가 마치 어머니와 똑같은 거죠. 무슨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선 약수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처한다는 거예요. 밀어주고, 뒤에서. 하세요 하고.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런 거죠. 오늘날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해주는 계절입니다. 고로, 고 띄우고, 기어 띄우고, 도. 자,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 이 어자는 무조건 뒤에 붙는 조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뒤에. 도에,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뒤에 붙는 조차예요. 도에 가깝다. 가까울 기자. 왜? 도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말 못하죠. 이거 비유법이니까. 거의 도에 가깝다는 거죠. 물의 품성을 깨달아서 그 물의 품성처럼 만물들을 끌어안아주고 이롭게 해주고 상대 입장에서 헤아려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면서 늘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서도, 그런데도 또 더 나가서는 자기가 물러나 더 낮은 곳에 임하소서. 정말 낮은 곳에 임하는 이것이야말로 물의 품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도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난번 함드렸지만 오늘 앞으로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산업, AI나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진다는 거 이미 모든 그 미래학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를 전부 다 갖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안 바뀌어지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 미래학자 주장하는 거죠. 오늘 단장 미국 선거 끝나니까 총기 막 사는 거 보세요. 조그마한 것도 이미. 그럴 때 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리더가 되는 사람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한 거죠. 그 다음부터 시작이 7개의 선자가 나와요. 7개의 선자가. 7개의 선자가 그 다음 나와요. 이렇게. 이 7개의 선자가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상선의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신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세상은 아무리 공평해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 계시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이 세상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다스렸으면 혼란에 빠진 거죠. 세상에 혼란에 빠진 거는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항상 그렇죠. 역사를 보면 늘. 자, 첫 번째. 거 띄우고 선지, 심 띄우고 심이냐. 자, 하는 거 사는 것인데, 그냥 사는 것. 사람이 사는 것. 그 하는 거, 사는 것은 선지. 땅과 같이 잘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땅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이거든요. 이 땅이란 것은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고 책마다 설명은 굉장히 다양하지만도 이 땅지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처지라 생각하면 각자 자기 상황이에요. 상황. 땅지자가 각자 자기 상황이에요. 시련에 있을 때는 시련에 처지가 있고, 좋을 때는 좋을 때 처지가 있고, 힘들 때는 힘들 때 처지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이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에 처하는 자기 처지의 입장에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땅에 사는 거 땅에 사는 게 아니고 땅은 사람마다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렇듯이 사람은 각자 자기 살아가는 삶,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선지예요. 그러니까 처지란 말이 굉장히 맞다는 거죠. 그냥 땅에 참여 이렇게 하면 그 땅이랑 단어가 가까워 있는 폭이, 에너지가 없어요. 땅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무슨 표현을 하는지. 땅은 만물을 길러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을 길러주는 건데, 그런 만물을 길러주는데, 만약 내가 거하는 것은
이거 처지라고 했는데, 저는 처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만약 한다면, 내가 거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땅처럼 만물들을 다 길러줘야 된다고는 할 수 있어요. 땅은 만물 다 길러주니까. 땅은 이거 만물 전부 길러주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 심자하고의 연관을 시키면은, 심자는 자기 처지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심자하고 대비가 된다면. 내가 처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처에서 내 행동은 어떤 상황의 처지가 되더라도 최선의 상선의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뭐 힘들 때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땅 진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땅도 가물 때도 있고 홍수가 질 때도 있고 꽃 필 때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땅처럼 처지, 자기 처한 처지, 상황 거기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안 그러면 땅이 마음을 길렀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뒤에 때문에 약하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이거는 그에는 실은 말하자면 이 행동이나 말이 따르겠지만 행동은 늘 이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마음은 선연 연자 연모전자인데 이게 옳게 뭐냐 연못은 이게 똑같은 편이지만도 수없이 많은 물들이 흘러와요. 고여 이 연자예요. 연자. 그러면서도 이 물을 다 받아내면서 깊숙하고 고요한 본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전부 다 받아들여요. 마음에서는. 들뜨지 말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 마음 깊숙이 가라앉혀 가지고 늘 깊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연못처럼 자기는 상선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고요롭게 하듯이 마음도 어떤 상황에 들뜨지 않고 그대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 물의 성질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 귀절이 말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후대에 작성된 것이냐, 그 다시에 된 것이냐, 이렇게를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자 때문에. 그럼 인자가 나왔을 때 과연 육아 철학에만 나왔느냐? 그러면 이전에 없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학자들 주장이 뭐냐? 이전에도 도와 이는 있었다, 글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인자 때문에 이게 육아 철학 뒤에 나왔다고 단정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 노자에서 인이 예지를 비판한 그런 거애가 공명철학 다음에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해요. 공명이 이제 범람하니까 그 공명철학의 유해 사상 때문에 혼란이 만드니까 그걸 까기 위해서, 쉽게 해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공명 다음에 나왔다고 하는 일반적인 학자들 주장이에요. 호적 같은 사람들은 중국의 유명한 학자, 그 사람들 여기를 봤지만 한때 한나라 초기에 나왔다 노자는 이렇게까지 주장하다가 원래 바뀌었지만도 그 전에 문헌에 나왔으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나오는 게 여자인데 여자는 이게 줄 여자도 되고 두 번째 더불을 여자도 돼요. 더불을 여자. 그래서 저는 이게 더불을 여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더불어 있을 때는, 사람이 남과 더불어 살 때는, 사랑, 인을 실천하는 것에 상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는 더불어,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는 그 관계에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최선을 다해, 선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관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물이 고였듯이 계속 모든 게 다 고이는 거죠. 그 속에는. 사랑 다 고이는 거니까. 사랑을 통해서. 다 오는 거니까. 다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띄우고 선신.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결과가 있는 것이 성자거든. 이렇습니다. 말의 결과 있는 거. 이게 성이거든. 성이라는 거죠. 말의 결과 있는 거. 말을 이루는 거니까. 말의 결국에 이렇게 이게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말이야. 물은 흘러가면서 어떤 공간인데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그 상대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늘 합의를 해야 되니까 마치 사람 말하면은 말만 하면 그대로 생각이 따라오는 거죠. 아, 저 사람 말하면 저거 100% 해야 되고 이런 식이지. 그게 바로 말이 선신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무조건 결과가 딱 따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 세상을 이끌어간 리더들, 성인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정 띄우고 선치죠. 그 다음에 정. 이 정자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그칠지 부수의 일액이에요. 그칠지는 지금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발바닥, 발 뒤꿈치, 무릎, 다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진짜예요. 이 행동이 이게 진짜. 요게 딱 들어가면, 요게 들어가면 만족할 족자. 요 엉덩이는 의자 선생님 앉아 계신 요게 만족할 족자예요. 엉덩이 갈수면. 요거는 만족할 족자예요. 그런데 이 지자는 바로 지금 여기 행동하는 순간에 하나의 목표, 지향성, 그게 있을 때 그게 바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바로 잡을 정자도, 바로 잡을 정자로 해서는 무언가 바로 안 됐을 목표가 없을 때 바로 잡을 정자죠. 그러니까 이 정은 물처럼 늘 바르게,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지향성에 늘 바르게 하는 것이 다스림을 잘하는 거야.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야. 그냥 늘 하나의 큰 지향선에서 뚜벅뚜벅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최고의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헤매는 거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선치의 또 재미, 물의 품성에서 선치인데, 물과 선치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물이란 것은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선치는 다스린다는 것보다도 백성들 민이죠. 민을 맞춰서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의 입장에서는 선치가 되는 거죠. 물은 끊임없이 상대를 끌어안고 상대한테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리더의 바로 정선치는 물처럼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민을, 백성들을, 이웃을. 그게 최고의 잘 다스린 거죠. 정선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따라오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을 기울여가지고 백성들의 말에 맞춰가지고 끌어가 주는 게 최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업 띄우고 선능.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게 선능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게 바로 이 물의 기운과 통하는 거예요. 물은 안 채우면 안 가다. 어떤지 채우고 넘어가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당연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 그 말이게 선능이에요. 능력. 개인의.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에서는. 그러면 다 통하지 안 통할 리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 좀 늦고 빠르고는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이 일곱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람이 움직거릴 때,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 띄우고 선시야. 성태. 즉, 때를 알고 움직거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렵죠. 사람이 행동이나 움직거렸을 때는 그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건 육아 철학에서 시중지약이라 시중이라고 말해요. 이 통안에. 때에 맞게 적중할, 이게 맞을 중자거든. 맞을 중자. 적중할 중자. 그러니까 때에 적중하는 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선시예요. 이것도 알기 어려워요. 이것도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 직감이라는 게 직감. 뭐 저는 감히 말 못지만 돈하게 쓰니까 쓰지만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영이 맑은 사람이 가능하죠. 아까 상선약수처럼 끊임없이 자기 속에 순수한 영혼을 갖다 몰입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지난번에 융이 했을 때 융은 그게 인간 속에 내재한 무의식계래요. 의식계가 지극히 고요하게 도의 경지이면은 그 무의식계와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엄청 직관적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융의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직감력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동선시에 때를 잘 알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자기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동선시는 결국은 느끼면 자기 스타일로 사는 거지 뭐. 자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물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아, 물이 뭐 봄에는 비가 마요인데 적게 오면 적게 온 대로. 그다음에 봄에는 봄 물대로 가을 물대로 상황이죠. 그리고 모든 생명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상황에 맞게끔 전부 다 물은 다 쓰죠. 물이 이로운 것은 전부 상황에 맞게 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상선을 깔고 지금 7번까지 온 거예요. 상선 깔고. 상선의 이미지를, 상선 약수의 이미지를 깔고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로자 입장에서 리더가 됐을 때는 이러한 상선 약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부유 띄우고 부쟁, 고 띄우고 무라. 자, 부유는 강조법이죠. 대저 오직, 이렇게 강조법이죠. 대저 오직, 아주 강조. 푸자만 들어가도 강조고, 유자가 들어가도 강조법인데, 두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더블로. 대저 오직, 이거 강조예요. 오직. 부쟁. 다투잖아. 이러면은, 약수처럼, 물처럼 다투지 않은 거죠. 물은 다투지 않으니까. 물은 끊임없이 움직거려서 도의 세계는 바다로 가지만도 이 바다로 가기까지 이 어떤 상태의 다른 물이 오더라도 다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러므로 본인의 허물도 없게 돼요. 우자 허물우자예요. 이게 바로 상성 약수가 갖고 있는 이 물상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한 지도자의 철학적 개념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계속 나오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노자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러니까 육아 철학이나 노자 철학이나 심지어는 법가 철학까지도 백성들 중심이 되어 있어, 이 논리에서는. 육아 철학도 그렇고 노장 철학도 그렇고 그다음 법가도 그렇고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심지어 목자까지도, 관자도 그렇고. 그래, 이걸 토대해 가지고 리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할 것이냐, 이걸 위한 거죠. 이렇게 하고 오늘 9장까지 되어 있는, 9장은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뭐 깊이부터 있는 건 아니고 또 격언 같은 이야기인데, 이 9장을 갖다가 운이라 해가지고 이 평평할 이자예요. 어질 이자 되고, 어질 이자 되고. 그러니까 이 오랑캐 이자는 후에 나온 거지만도 이 설문에다가 나올 당시에도 오랑캐란 말이 없었어요. 이게 결국은 대궁은 대궁, 큰 활을 쓰는 거니까. 그래 동이족 그때 이족이 버려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후대에 와서 오랑캐란 말이지, 원래는 오랑캐란 말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쉽게 우리가 지금 인방인이라 쓰는데, 이 각골문에 보면 인방이 뭐냐면 인방이 거의 나는데 이족이 사는 지역을 인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을 갖다가 이자 같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각골문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왜소해졌던 건 사실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 구장은 뭐냐면 주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간에. 이 주간 노자는 이게 그 전국시대 중엽이 나온 건데, 전국시대 중엽에 발굴된 거죠.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 중엽 같으면 대개 BC 한 300년에서 한 400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 굉장히 제일 오래된 거죠. 근데 요거는 현재의 양의 한 5분의 2밖에 안 돼요. 5분의 2. 근데 주간노자는 오늘날처럼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뭐냐면 두 개 시나 격언같이 돼가지고 그 당 사람 격언 같은 거, 시적 표현을 이렇게 그렇게 됐지 철학적 개념은 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 노자는 이 거의 전국시대 말렙에 와서 완전히 철학적 개념을 도입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그 논문에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 초기 노자, 중엽에 나온 노자는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이 없고 구장도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은 크게 없는데 사람이 평이한 처신을 한다는, 아주 평이한 처신하는 게 뭐냐, 몸을 보양하는 방법이다. 그 말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을 싸우지만도 이 자세히 보면 이 하늘의 자연의 도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평이하게 흘러간다.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철학적인 개념을 좀 약하지만도 초기 노자에 들어있다는 거 중요하죠. 주간 노자야.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은 좀 약하고 격언적인 이야기가 많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이 띄우고 영지 부려 띄우고 귀라. 지는 잡을지, 이제 가질지, 잡을지. 딱 무언가, 지는 소유욕, 집착이죠. 집착으로 딱 갖고 이거 꼭 채우겠다 하는 것은, 소유의 눈이 머리가 이걸 꼭 채우겠다 하는 것은 부려 이 기라, 기이. 이거는 기이의 이자는 그칠이자입니다. 그칠이자. 그치는 것만 갖지 못해.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해. 집착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딱 내가 그만두는 건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채이 띄우고 예지 불가 띄우고 장보라. 이 채자는 단련할 채, 날카로울 채자인데 아까 예자는 날카로울 자입니다. 끊임없이 단련해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강력한 칼을 만드는 게 바로 채의 예지. 이 여기는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탈질하게 돼. 이거는 작대기 클 때는 탈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자기둥 클 때는 이게 절자가 돼요. 동자기둥 절자가 되는데, 그러나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이거와 통하던 그 광필도 주장했지만도 이건 날카로울 예자고 봐야 된다. 이렇게 광필도 설명을 이렇게 해서 날카로울 예자로 봐야 된다. 그러는 게 그 날카로울 예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사람이 자기 욕망과 어떤 그 욕구 때문에 의식을 계속해야 단련해, 꼭 해야 된다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때문에 의식 단련해가 날카롭게 하면은 그러한 사고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이 깨져버리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몸부림 때문에. 엄청나게 좌절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 최이 예지, 탈지 또는 절지를 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욕망이 엄청나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거 오래 할 것 같으면 신경이 그냥, 신경이 문제지, 신경이.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다시 말해서 앞에 두 개인데요. 지이영지하고 최이예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욕망을 끊임없이 집착해 가지고, 그걸 욕망을 이기려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뭐냐면 부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오는 게 금옥 띄우고 만당, 그 다음에 막지 띄고 순익이라. 그렇게 몸부림쳐가지고 얻은 것들은 그 이제 노자 당시 시대겠죠. 그 시대에 결국 하는 뭐냐면 금옥,
귀한 금과 옥을 갖다가 집에 가득 채워. 그것이란 거예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막지능수라. 능력이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거는. 집에 보물이 많으면 그 보물을 갖다 탐내는 사람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 앞에 두 가지를 떼가지고, 지와 최를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 금옥을 얻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벼슬 하는 게 부기. 부기 띄우고 이교. 자유 띄우고 귀라. 사람이 부기, 이것도 이자 때문에 이 부기를 요 명사로 만든다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명사라도 이자가 들어오면 수로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나 형사로. 이 철칙이 문법이에요. 여도 부기해지면 말이죠. 그러면 교만해져. 이렇게 하죠. 이자 때문에 수로 풀어야 됩니다. 사람이 부귀해지면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교만해져. 얘나 지금 똑같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자유, 남기를 짜죠. 그 허물을 남기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부귀를 통해서 자기 잘났다 하는 것 때문에 남들하고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 허물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노자에 나온 것은 좀 지금 읽어보셨지만도 그 앞에 지금 현재 오늘 7, 8장에서 하는 철학적인 개념은 여기 없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간노자가 5분의 2밖에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 5분의 2. 5분의 2가 들었더니 주간노자로서 되는 거는 요즘 말하는 격언 같은 거. 그런 식의 언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5분의 3이, 그 5분의 3이 그 후로 돼가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돼간 거죠. 철학적인 개념. 이게 바로 그 전국시대 말렙에 오면서 그 이전에 이제 소위 유가 철학, 묵가 철학, 그 다음에 법가 철학들이 어느 정도 토대를 잡으면 명가까지, 명가, 음양가 이런 철학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 노장 철학의 도가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논리를 정리하면서 철학적인 개념이 되었지 않나 이런 거죠. 그 연은 지금 없거든,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이야기도 아주 단순해요. 이 결론도.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공수 띄우고 신태, 천지 띄우고 돌아. 유루스자요. 이 공이 이루어지면 그 앞에 그 이 두 가지 지영지하고 그 다음에 최이 탈지 또는 예지라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워요. 욕망을 가득 채우면은 그 욕망을 채운 그 자체로 족하고, 다시 말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란 그 위치 자체만 족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도 공이 이루어지면, 이룰 숫자. 공이 이루어지면 신태, 몸은 물러나야 돼. 거기에 앉아있으면 이제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제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죠.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천지도라. 이 한 계절 딱 나오죠. 이 9장에서는 철학적인 개념이 하나 딱 나오죠. 이때 노자 철학에서 천은 자연입니다. 유가 철학에서 천은 신의 개념이죠. 인격 신의 개념도 있을 거고. 노자는 인격 신의 개념이 없어요. 노자에서 천이나 신이 나오는데 신 그럴 때 이것들은 신비롭다 이런 뜻이지, 자연의 모습이 신비롭다 이런 뜻이지 신의 개념 인정 못해요. 노자는 그냥 이 삼라만상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현상일 뿐이지 그걸 갖고 어떤 인격신이나 신의 개념을 대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는 자연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이 천지도라는 게. 이 자연의 길이죠. 이게 여기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서서 이게 하늘에 도다는 것은 사람도 그렇게 자연의 도에 자기 흐름을 맡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한 건데 앞에 오늘 했는 걸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 7장에 가서 이 천장지구란 말이 이것은 곧바로 7장에서 천장지구란 말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앞으로도 혹시 읽으실 때는 뭐냐면 이 천장지구에서 1장의 무명 천지지 시라는 거, 이 개념을 갖고 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장지구란 논리를 갖다가 펼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천지지시를 했을 때 이 무명의 문제는 도의 문제니까 도가 도 비상도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래 되면 여기서 천장지구가 갖고 있는 것이 만물하고 관계에서 만물 속에 천지가 합일이 돼가지고 일기가 되었어. 이걸 일기라는데, 일기가 돼가지고 충기가 되게 되고, 이 충기를 하게 되고, 이 충기가 돼가지고 만물 속에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는 이 만물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한히 장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지구의 개념은 그 1장의 문제를 한번 좀 더 되풀이 보면서 이걸 해석했으면 월등히 천장지구 해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당근아 갑자기 천장지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장의 개념 갖고 드는 거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동안에 상선약소인데, 이 상선의 선자는 지극히 순수한 상태라는 거죠. 최고의 순수함, 최고의 다른 거. 그거는 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의 입장에서 모든 걸 포용하면서 점점 커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세상 리더, 어머니가 마음처럼 끊임없이 모든 조건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바다같이 넉넉한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아까 7개의 서원으로 나온 거죠. 이게 7장, 8장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가입되는데 9장에서는 격언같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은 바로 시대의 변천사 속에 그렇다는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예. 7장의 제목은 뭐라 하셨어요? 7장은 도강. 도강이 도강의 뜻이 화해부동과 같다는 거. 이게 도강이라고 할게. 도강. 이 도강은 화강 동진 같이 되는 거. 동진. 그러니까 빛을 숨긴다는 거지. 즉 자기 잘난 걸 숨긴다는 거지. 자기 잘난 걸 숨겨가지고 타와 합일이 되는 상태죠. 이게 도강이에요. 사람 자기가 강하면 타가 용한,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 때문에 다투게 되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면 타와 합일이 되는 거죠. 화강 동이 똑같이. 이 광이 자기니까. 이 광이 자기인데 자기의 빛을 갖다가 화로 돌린 거지. 이 조화로 돌리는 그 어디까지 나면은 먼지와도 더불어 할 정도로 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폭넓은 그 포용력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기 속에서 각 사상가들이 자기 스타일로 지금 세상의 조화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까를 했을 때 이 노자는 이런 식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거죠. 오늘 처음으로 옮겨가지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좋았어요. 아, 그래요? 기분이 달라지네요. 아, 그래요? 아하. 넓고 천장이 전체 높아요. 예. 천고가 높으니까 예. 덜 깜깜하고.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한 두서너 분 있었는데 안 나왔었네요.